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의사 파업과 관련한 최근 의료 사태, 그러니까 의료 파업이라고 얘기하죠. 사보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사들 지금 장기적으로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해서 어제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그 의사 파업에 대한 그 현황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논평을 제가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예, 사실 어제 저희 야간에 이제 모임에서 어느 의사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흥분을 좀 하셔서 상당히 좀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줌으로 이제 미팅하는 과정에서 좀 그 전달하는 과정이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도 전직이 의료와 관련되는 그런 업종에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공직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아주 밀접하게 의료에 대한 부분, 공공의료나 공공의료 쪽에 이제 저도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그 어려운 그 용어라든가 그런 단어들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의료 지금 의학 분야 그 후에 이렇게 이제 파업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장기전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 특례법. 그게 이제 어제 그저께 뭐 며칠 전에 공청회도 이제 했고요. 또 정부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그 제정을 하겠다. 법제를 마련해서 제정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 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그 굉장히 우가심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계나 당연히 의료계에서는 이제 반발을 할 것이고 시민단체 또 관련 공공 보건의료 노조 쪽에서도 아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이 의료 분쟁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첨예하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그 행정 복지에 대한 복지국가, 선진 복지국가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국가가 직접 관장을 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고유의 그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공재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는 이제 국방 대부분 국방이죠. 국가는 다른 용병을 갖다 쓸 수 없는 거이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그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 쪽에서 용병을 갖다 쓰고 뭐 그러는데 사실 자국권에 대한 그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은 자국민의 어떤 그런 그 용병을 쓸 수 없이 자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그 우리나라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기본 필수적인 것이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료가 미국 같은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그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그런 양분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못 사는 그 의료에 대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미국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뭐 우리나라 같은 보편적인 그런 그 사회보험 체계가 아니고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미 약사나 그 약국
의사협회나 그런 당국에서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메디큐어라고 하는 제도가 돼 있고,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이제 그 유럽형, 독일식, 그 뉴질랜드의 그 모범이 있고, 그 제도도 일본도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합주의식으로 지금 발전이 돼서 의료 체계가 보험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 이제 공범이라고 소위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의료에 대한 보험에 관한 공범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지금은 시사적인 논평을 오늘 좀 할까 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지금 모두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 논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첨예한 어떤 대립 관계가 지금 있는데, 의사들, 저는 뭐, 봤을 때 의사들도 밥그릇, 자기 밥그릇을 지금 챙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어떤 뭐 그러니까 지역이든 필수 항목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공급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 거의 지방에는 의사들을 지원이 안 해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거의 병원도 사라지고 있는 입장이고, 거의 뭐 서울 그 도시권, 대도시권으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권리금, 보증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서울로 온다. 지역에서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연봉을 뭐 2~3배씩 올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 TV에 자주 나오는 그 보수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한익병이라고 하는 그 의사분도 이 지금 의료사고 지금 그 파업을 하는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리는 것이죠. 의료 인력을, 의사들의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는데, 저는 뭐 그걸 판단했을 때 저 사람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더 늘어나면 그 선택권은 국민들이 더 그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진료 과목을 선택하고 더 고품질의 그 의료를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더 좋은 의사들을 자기가 지정하고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 인력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뭐 의료 인력이 뭐 1,000명으로 이렇게 소화를 시켰다고 하면은 뭐 2,000명, 3,000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종합병을 하면 예약을 하고 뭐 대기 진료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오랫동안 한 15년, 10년 넘게 어떤 질환을, 4대 중증 질환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 종합병원급이거든요. 대학병원. 굉장히 그 대기 줄 없이, 대기 시간 없이 진료를 받았는데, 요즘은 최소한 예약을 하더라도 30분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면담, 진료를 과목을 이제 진찰을 받으면서 면담을 할 때도, 옛날에는 그래도 한 5분, 뭐 2분 이상, 3분 했는데 요즘은 1분도 채 모지를 안 해요. 물론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의료의 품질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뭐 의료 인력을 더 확충하고 늘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고민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또 지방의 지역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그저께 뭐 이재명 대표 여기 암살 사건 그 부분에서 긴급 의료 체계 시스템을 발동시켜서 그 의료 전달 체계죠. 하나의 옛날에는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수진이라는 건 지나친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그런 3차 의료기관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를 막 하는 게 아니라 1차에 어떤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지 2차, 3차 이렇게 종합병원을 갔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뭐 부산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로 헬기 타고 와서 진료받았다 해서 지방을 무시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지방에 대한 의료 부분이 뭐 실력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일반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의료에 대한 부분에 어떤 내가 고급, 그러니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를 받고 싶다.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좀 많이 본론적인 말을 벗어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할 얘기가 지금 의료 부분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관한 부분만 지금 다시 복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이걸 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서 국가에서 뭐 어떤 보험료라든가 그런 걸 보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면책을 시켜주겠다. 의료인의 면책을 시켜주겠다. 의료법에 보면은 그런 사항이 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하나의 이제 당근책으로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마련해 줄 테니 의료인을 더 확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0일에죠. 20일에 국회 5월 말에 끝나는데 그 5월 말 안으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그것도 개정은 없죠. 제정이죠. 새로 만든 거니까.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웃기는 짬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태워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 공청회, 또 엊그저께 뭐 공청했다고 하지만 일반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불가능한 것이고, 법이라는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한 그런 대부분의 국민들도 관련 교수, 관련 전문가들의 입법을 했을 때 그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또 보편적인 거냐라고 그런 부분들을 거치고 또 법사위까지 가기까지의 진통, 그런 입법 과정, 그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힘들고 다음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아마 법안이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해관계나 보는 어떤 입장이 틀리겠죠. 물론 국힘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법안을 제정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당연히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겠죠. 근데 지금의 야당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표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난관에 있어서 산 넘어 산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작년에도 그런 관련 공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관련 기관이 이제 있거든요. 정부 복지부가 관장 부처인데 복지부 아래 이제 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그런 보험감독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보험 책임보험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과연 향상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남고, 의료 사고에 대해서 지금도 의료사고 분쟁위원회가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저는 이제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건 마음 놓고 의사들이 얼마나 카르텔화돼 있고 단합화돼 있는데 만일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입증이나 의료사고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입증하기가, 소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전문 의사 출신 변호사를 쓰더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곳에서 그런 의료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큰 병원,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뭐, 아산이든 삼성이든 그런 큰 종합병원, 대형병원들에서도 종종 발생되는 게 의료사고거든요. 근데 의료사고에서 이렇게 소송으로 이긴다는 건 거의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거의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을 한다? 굉장히 그 당근책을 지금 준 건데, 그러고 정부에서 이걸 최소한 이제 그 의료 인력을 확충을 단계별로 시키겠다. 그걸 이제 쉽게 말하자면 책찍과 당근.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숫자를 뺏기니까 이게 많은 그 의료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 안에 많은 그 상점들이 생기면 결국은 경쟁으로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의사들 간에 서로 그 이윤 추구로 인해서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결국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히 바라봤을 때는 저는 진즉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을 했어야 한다. 확대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료 서비스가 많이 낮아졌다. 의료 질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 않은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 자체가, 공보험 제도는 많이 정착이 돼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공보험은.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가,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전국 각 시도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뭐 충청도 그렇게 해서 최소한 6개 정도는 대형 공공병원이 국가 직영 관할 공공병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공공병원 얘기하면은 또 의료 민영화까지 이제 제 얘기가 확장이 되는데, 그 뭐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또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주 영리병원이라든가 공공의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눈을 바짝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 아주 지금 심각하다. 현재 정부는 굉장히 그 어떤 이윤 추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 시스템에 대한 부재, 공공 시스템에 대한 그런 그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서민들이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뭐 국방, 의료,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뭐 그런 기본 그 생필품적인 그런 것들은 절대 민간에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죠. 일전에 뭐 여기 올림픽도로, 88 올림픽도로도 통행세를 걷겠다. 민간한테 넘기겠다. 지금 얼마나 많은 톨게이트가 지금 국가 그 옛날 MB 정부 때 많이 그 어떤 개인 사기업체에다가 많이 넘겼잖아요.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뭐 톨게이트 비용 내는데 어떤 데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공공재인데 공공재 서비스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금 전기도 일본은
뭐 엄청 비싸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기세가 뭐 7개 회사인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국영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기세가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물론 자 국영 기업체니까 이윤을 남겨야겠지만 적자를 어떤 뭐 적자 상태가 그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국영 기업체로서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국영 기업체가 적자를 당연히 국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세금 걷어서 이걸 뭐 이윤 추구를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그 가진 자의 삶, 양극화, 소위 있는 자의 삶으로 간다. 오히려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그 부조 시스템, 국가의 어떤 그런 체제나 공적 그런 도움을 우리가 더 받고 이렇게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뭐라고 영리 추구식으로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어디 다른 소위 말하는 필리핀 같은 경우 제가 필리핀을 잘 아는데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찢어지게 너무너무 못 삽니다. 그 나라가.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 힘들어지죠. 대한민국 망해갑니다. 그러면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 모르는 사람들 더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 답답한 거예요. 더 그냥 이런 것을 모르니까 막 이념적으로만 머리에 찌들어 있어요. 이 삶의 개선이나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말이 좀 거칠어졌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오해하게 됐는데 이 급조한 그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은 하나의 이번 정부에서 당근책으로서 당온 했을 때 온화책으로서 떡고물을 줬는데 이걸 안 받았죠. 의료계나 그 의학단체에서는 안 받았죠. 그래서 뭐 의사 파업에 대한 지금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와요. 뭐 해외 사례도 나오고 또 지금 의사 파업은 정당하냐. 왜냐하면 그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 건강권을 가장 밀접하게 대하는 게 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중환자실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서로 양보해서 의사도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고 양보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무모하게 정말 그 어떤 면책상을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수술 때도 뭐 시험 때로 해서 뭐 자칫 뭐 저지를 수 있는 의료 사고를 그냥 면책을 줘버려 가지고 더 이게 방관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적 지원하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결국은 뭐 이게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전액 부담은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보험료에서 다 이렇게 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그 수술에서 그 뭡니까 법안을 수술에서 그 영상으로 담는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했더니 일부 그 당시 야당이었나요?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의사들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수술 때를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의사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엘리트주의에 쩌들어 있다. 자기네들의 고유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뭐 의사 출신 국회의원 많잖아요. 아주 저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이 이미 또 해당 공기관에 그 공기관에서 지금 의료 선진화 시스템, 원격 의료까지도 지금 법안을
그 상정 중에 있다. 지금 법사위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그걸 보더라도, 법안이 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동의 사인을 받아서 지금 법안 상정이 돼 있어요. 원격 의료가. 원격 의료 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하고 저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사실 의사들은 대면에서 그걸 보고 환자 상태도 살펴보고 이렇게 눌러도 보고 또 무릎을 톡톡톡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손도 배가 아프면 배도 이렇게 만져서 그런 여러 가지 오감을 동원해서 먼저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뭐 MRI도 찍고 뭐 CT도 촬영하고 그렇게 이제 진료가 행위가 이렇게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게 보험 수가로서 보험 적용으로 보험 수가로 다 적용을 해주거든요. DRG 같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외국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조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래서 어제 밤에 어느 이제 모 교수님 그 의학 박사님하고 이제 중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좀 흥분이 좀 돼 있더라고요. 뭐 흥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의학 분협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의학 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 조제는 약사에게 해서 의학 분협 그때도 반발이 많이 있었고 그 뒤에도 이제 뭐 한두어 건 더 그런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는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의사들이 자기들 인원에 대한 어떤 그 확대로 인해서 한마디로 자기들 그 어떤 밥그릇이 뺏긴다라는 논리가 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그걸 그렇다면 너네들한테 이런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특례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고 보험가 가입을 시켜줄 테니 뭐 책임보험 한도에서 또 내지는 종합보험까지 가면 종합보험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뭐 좀 부담 없이 진료를 받더라. 종종 의사에 대한 어떤 그 진료 행위에 대해서 좀 편하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담보해주는 그런 것을 당근책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관련 업종에 과거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어떤 단합, 카르텔은 굉장히 강하다. 결국 그 다는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저는 강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뭐 진찰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의사들이 이 병원 저 병원에 가서 물어볼 때마다 다 알아요. 자기네들 그 어느 그 교수님 어느 뭐 병원에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대동소이하게 자기네들이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의사 파업 문제는 자기네들에 대한 실리적인 어떤 싸움이다. 그래서 이걸 표로서 4월 10일 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또 4월 10일 날 이것을 끌고 가서 어떤 아젠다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여당의 표를 가져가겠다. 그런 것이 달려있다.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당장에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 얼마나 지금 위급합니까? 하루라도 진찰 받고 정말 생명이 촉각에 지금 달려 있는데 의사들이 저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간호사들이 전문 간호사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현재 법상 간호사가 뭐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난제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한 지금 3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안이다.
이건 다음 4월 10일, 6월 그 국회가 개원했을 때 그때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법안 통과, 제정을 할 수 있는 통과가 얼마 될지 또 그게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세력, 그 집단 그런 부분에서 뭐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한테 저걸 담보로 해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그 하나의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마치 자동차 운전하면서 우리가 책임보험, 종합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뭐 보험 들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누구나 다 사고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의사들은 과감하게 집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뭡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필수 상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필수 상병들이 있어요. 그 상병에 대해서는 그 이번에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적용시켜주겠다. 그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지역과 필수 상병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관련 기관도 반발하고 또 뭐 의사들도 반발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부분 얘기해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법 내용 안에는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뭐 다른 환자 진료비 변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 담긴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많은 의료인들, 또 전문가들, 또 국민들 그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해서 이 법은 그렇게 쉽게 제정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들도 최소한의 어떤 전면전을 펼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 너무 이 사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시달려 있고 서로 간의 신뢰도 깨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뭐 사회든 종교든 어느 분야에서든 서로 간에 아주 무슨 뭐 지금도 그냥 이념화돼 있어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이게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념화로 이게 갈라진 사람들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당장에 목구멍에 포도청인 사람들, 서민들 삶은 지금 고달퍼 죽었는데 이렇게 포도청인 삶을 무시하고 막 무슨 정신적인 이념화를 좌경화나 막 우경화를 시켜서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확증 편향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증 편향이 됐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거지. 이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정신 마인드가 다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지내왔다. 뭐 우스갯소리로 지난 문정부 때도 우리가 일반 촛불 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말 행복하고 대동세상 같은 그런 나라를 했는데 뭐 개혁 정치 개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로 저는 그거보다 너무 개탄스럽고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 있는 국회의원 나오겠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종하는 일부 청와대 출신들은 정말 사죄해도 머리 다 흩어내리고 죄를 머리에 숯과 죄를 뿌리고 광화문 앞에서 사죄해도 못마땅할 판국에 다시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 표가 아마 심판해 줄 겁니다. 일반 저 같은 소시민도 제가 봤을 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의료사고 처리특례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또 이슈가 돼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컴다운해서 좀 바라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중요한 거는 국민들 편에서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까지도 만약에 이윤을 추구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사회보험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공재가 없어지게 되면은 미국과 같이 영화 시코에서 보는 것 같이 치아 하나 뽑는데 막 200만 원, 500만 원 막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의료 수가가 본인 부담감이 올라간다. 있는 자의 그 가진 자의 삶으로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합리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제가 온건 개혁, 온건 진보, 또 리버럴한 사람은 아니지만 온건한 중간, 중도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이런 보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가면서 사는 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잘못 왜곡된 것을 빨리 깨우쳐서 좀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이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뭐 극우는 뭐고, 뭐 보수는 뭐고, 또 진보는 뭐고, 뭐 그런 그 지금 스펙트럼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소개를 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의료 사태, 의사들 파업 분쟁 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차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각양 각곳에서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저나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 같이 이해를 지키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할 얘기는 굉장히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할 얘기는 많지만은 제가 또 약속한 바와 같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녹화를 하고 또 계속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 꼭 그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그래야지 1000명이 되면 실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지금 한 3주째 3주째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3주가 지났나? 3주째인데 아직은 한참 모질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독을 빨리 해줘야지 1000명이 넘어가고 제가 실방도 하고 또 현장 취재, 현장 탐방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누가 듣고 누가 답한다. 그게 아니라 저는 직접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같이 어떤 그 꼭지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듣는 형식으로 저는 취해가려고 하니까요. 꼭 좀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꼭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